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강 역시 음양오행론의 연속입니다. 전 시간을 통해서 오행, 목화, 토금수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오행과 천간, 지지까지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조금 진도가 빠른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다 살펴보게 될 겁니다. 산책이잖아요. 부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행에서 목화, 토, 금, 수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목화, 토, 금, 수를 형이하학적, 다시 말해서 정신적인 면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나 육체적인 그러한 면에서 본다면은 목이 단순히 나무가 되고 화가 불이 되고 토가 흙이 되고 금이 바위나 쇠붙이가 되고 수가 물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기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기, 화기, 토기, 금기, 수기 추상적이잖아요. 그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기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각 오행은 음양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도 양의 기와 음의 기가 있어요. 화도 양과 토도 양과 금도 양과 수도 양과 음으로 나누어집니다. 양과 목화, 토금수 오행은 다 양과 음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도 양과 화에도 양과 토, 금, 수 다 양과 음으로 나누어집니다. 앞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형상을 지닌 그런 용어가 아니고 기로서 이야기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전설에 의하면 중국의 그 성군으로 일컬어지는 황제라고 하는 임금이 계셨는데요. 그 임금이 나라가 어지럽고 편안하지 못한 것을 염려하여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영시, 다시 말하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어떤 징표가 되겠는데요. 그것을 천간과 지지라고 일컫는 그런 영시를 내려주었다고 하지요. 천간은 10개로 되어 있고 지지는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은 하늘 모양의 둥글게 대포를 하늘에다가 했고 지지는 사방이 되게끔 지지를 배포
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갑자기 편안해지고 소란스러움이 사라졌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마는, 지지를 땅에다 사방, 다시 말해서 그것이 이제 동서남북과 같은 방향이 되겠죠. 사방으로 펼쳐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세상이 조용해지고 아주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편안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청간과 지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청간과 지지는 목화, 토, 금수, 오행뿐만 아니라 음양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고요. 그 성질 또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목에 대해서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목은 양과 음으로 나눴을 때 양에 속하는 천간이 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음에 속하는 천간이 을이라고 하는 부호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한자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의 부호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갑이라고 하는 글자를 목편에서 찾아보면 뜻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천간의 첫 번째 자 또는 식간 10개의 첫 번째 자, 그런 식으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을목은 천간의 두 번째 자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10개의 천간이 전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갑이라고 하는 글자는 천간의 하나였다는 것이죠. 지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2개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이라고 하는 지지는 12지지, 12지지 중 목을 가리키는 그러한 글자라고 되어 있어요. 순서상으로는 세 번째 자가 됩니다. 자가 첫 번째 자가 되고 축이 두 번째 자가 돼요.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목에 양에 속하는 게 갑이고, 지지상으로는 인이 역시 목을 가리키는 그러한 글자가 된다는 것이죠. 음을 가리키는 글자는 을목, 천간과 묘라고 하는 지지로서 이 목을 대신합니다. 우리가 사주라고 할 때 그 사주는 천간과 지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육식갑자라는 것이 있어요. 이 천간과 지지가, 다시 말하면 천간을 기준으로 해서 6줄을 배열해 놓고 거기에다가 12개의 지지를 차례대로 5번을 연결시키면 육식갑자가 만들어집니다. 그 육식갑자를 가지고 연, 월, 일, 시에다가 배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갑, 을, 목이에요. 인, 묘, 목입니다. 천간은 윗자리에 놓이고 지지는 그
천간 밑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식갑자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 이러한 천간과 지지의 다양한 배합이 육식갑자가 되는 거예요. 60개의 기둥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화를 보시면 양에 속하는 것이 병화라고 되어 있고요. 음에 속하는 것이 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는 양에 속하는 것이 사고 음에 속하는 것이 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요 밑에다가 밑줄을 그어 놨어요. 요 밑줄을 그어 놓은 곳이 요 수의 해와 자라고 하는 글자 밑에도 밑줄을 그어 놨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린 다음에 왜 이 밑줄을 그었는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요 대략적인 설명을 드린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의 경우는 양에 속하는 것이 천간으로는 병화, 지지상으로는 사화, 그 다음에 음에 속하는 것이 정화, 지지상으로 오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토가 되는데요. 이 토는 목과 화와 달리 천간은 두 자 똑같습니다만은 지지상으로는 네 자가 됩니다. 여기 지지가 네 자가 되는 것은 토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천간 두 자, 지지 두 자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토의 경우만 지지가 네 자가 되기 때문에 천간 10자와 지지 12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 육식갑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만일에 토도 지지가 2자라면은 식갑자밖에 안 돼요. 천간 10자의 지지 10자면은 한 번만 10개의 기둥만 만들어지면은 더 이상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글자가 되는데요. 요 네 글자는 우리가 앞으로 많이 생각하고 연구해 봐야 될 그러한 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으로 가면은요, 역시 양에 속하는 경금, 지지상으로는 신금, 음에 속하는 천간의 신금, 다르죠? 요건 매울 신자고요. 요것은 원숭이를 가리키는 지지상의 신자의 음은 같은데 한자는 다르죠. 그래서 음에 속하는 것은 요 신자와 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로 가면은 양에 속하는 것이 임수, 그리고 음에 속하는 것이 계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지상으로는 양에 속하는 것이 해라고 되어 있고요. 음에 속하는 게 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제가 밑줄을 그어 놨어요. 는 10가지가 되는데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순서를 갖습니다. 근데 지지는 12개가 되는데 그 순서는 자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오는 육식갑자에서 양으로 되어 있고요. 사는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주상에서 양과 음을 가릴 때에는 바꿨어요. 사가
양으로 쓰이고 오가 음으로 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육식갑자에서는 해가 음으로 되고요. 자가 양으로 되어 쓰입니다만 실제 사주에서의 사용은 해가 양이 되고 자가 음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체와 용을 바꾸어 쓴다. 어느 것? 요 사오와 해자의 경우는 바꿔 쓰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역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오행론을 하면서 천간과 지지까지 앞당겨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목화토금수는 전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목은 목기, 화는 화기, 토는 토기, 금은 금기, 수는 수기입니다. 추상적인 의미죠. 그것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천간열자와 지지열두자를 전설상의 얘기와 같이 해서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 사주는 그 육식갑자의 체로 이루어진 그 육식갑자의 하나하나가 연주, 월주, 일주, 시주 네 기둥을 이루는 바탕이 되고 있는데 실제 해석에 있어서는 목화토금수는 추상적이라고 했지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추상적인 의미를 상형화 시키기 위해서 천간열자와 지지열두자를 배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상형화된 천간과 지지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하는 자연물에 견주어서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 갑이라고 하면은 큰 나무라고 해요. 옛날에 한옥을 지을 때 대들보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 대들보가 될 만한 나무, 그걸 갑목이라고 해요. 그러한 반면에 을목은 꽃나무,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곡식들 또는 들판에 많은 야생화나 잡초들이 을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물론 맛있는 과일을 제공해 주는 것도 을목입니다. 자, 인과 묘도 같이 갑니다. 지지상의 의미로서는. 이 화에서는 병화를 태양이라고 그래요. 온 세상을 따뜻하게 밝게 비추어주는 존재로서 병화. 그러나 병화가 작동하는 것은 낮이라고 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은 정화가 그 역할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는 촛불이나 등불이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정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토에서 무토와 기토는, 무토는 높은 산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기토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옥토, 전답을 가리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무토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것은 지리산 같은 산일 겁니다. 그리고 기토를 드러내는 것은 호남 평야와 같은 그런 넓은 논과 밭이겠죠. 그 다음에 금은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경금은 큰 바위 또는 어떤 철강석 같은 원석들, 그 자체로의 효용성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신금으로 만드느냐, 경금을 신금으로 만들려면은 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쇠를 녹이고 바위를 파쇄시켜서 소용 닿는 것들을 출현해어 어떤 장신구를 만든다든지 어떤 완성된 조각품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신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금은 경금의 희생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임수와 계수가 있는데, 임수는 바다, 강물과 같이 큰 물을 가리킵니다. 호수도 되겠지요. 그러나 이 계수는 그런 넓은 물이 아니라 비가 될 수 있고 계곡물이 될 수 있고 지하를 흐르는 지하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닿는 샘물, 산에 가면은 약수라고 일컫는 작은 물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이 기수가 됩니다. 지지도, 해수는 큰 물을 가리키고 자수는 그러한 계곡의 지류, 샘, 지하수, 그러한 것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오행만으로 여기서 끝내면 또 크게 문제가 될 게 있어요. 이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상생이라고 하는 변화와 상극이라고 하는 변화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 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격려와 꾸짖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